아, 여기 뭐 재밌는 거 찍는다 그러고 난 놀러 왔지. 수고링? 자, 오랜만에 설명을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작업입니다. 배따기라는 작업인데, 배따기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순정 소음기를 커팅을 해서 내부 구조를 바꾸거나 혹은 타공을 막는 작업을 배따기라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죠. 배따기를 왜 하게 됐는지. 과거에 이제 CLS63AMG나 그 관련된 가변이 없는 자연느낌 모델들, 후 슈퍼차저들, 얘네들이 소음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공망이 있고 안에 흡음재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줄여준 타입이 아니라 그냥 순정 자체가 챔버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으면 가스가 일로 들어가는데, 그럼 보통은 이제 여기서 뭐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돌았다 뭐 이렇게 돌았다 돌아서 뭐 이렇게 나간다 뭐 이런 형태인데, 근데 챔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직관으로 연결돼 있고 혹은 여기 벽 하나 있고요.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렇게 룸으로 돼 있는 형태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스가 들어오면 이쪽이랑 가스가 퍼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쪽은 챔버로 빠지고 챔버 공간으로 해서 소리를 잡아주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 RPM 때는 요 방을 채우느라고 가스가 뒤로 가지를 못해요. 우리 배기 음을 듣는 거는 이 엔진에서 폭발한 배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하면서 폭발하는 음이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폭발에 대해 가스가 이리로 나오지 못하고 다 여기로 빠져버리니까 실제로는 배기음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통 챔버가 이렇게 빠져 있거나 혹은 여기 타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배따기를 해서 작업하는 거는 이 방을 죽이는 거예요. 이 챔버 방을. 그래서 얘를 덮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되도록.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직관돼서 실제로 이 소음기 자체가 이제 아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를 배따기라고 합니다. 이 작업만 해줘도 실제로 CLS63AM 같은 거 전기형들이죠. 옛날 모델들. 그런 애들 소리가 많이 커져가지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G의 특유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어서 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의 장점은, 자, 첫 번째는 순정 소음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순정 소음기 쓰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구조 변경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이 작업은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구조 변경의 정의는 대부분 다 이제 소음기의 사이즈 혹은 가변 밸브 여부 뭐 요런 거 정도에서 변경이 되면은 구조 변경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엔드 머플러를 바꾸게 되면은 소음기의 사이즈가 바뀌고 가변 밸브가 달리면 가변 밸브가 생기고, 머플러 팁에 요 나오는 구멍의 개수가 바뀌면 머플러 팁도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구조 변경을 해야 하는 건데, 얘는 순정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구조 변경에는 내부 구조가 바뀌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외부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부만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할 때는 외형만 보고 순정 소음기다 라고 판단을 하니까 실제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수입 차종들이 주로 해가지고 쭉쭉 해왔는데, 과거는 소음기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는 제가 예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가 핵심이냐면, 여기에 대한 구경도 70파이, 여기도 구경이 70파이, 약간 이런 형태들이에요. 거의 같아요. 같거나 혹은 한 치수 정도 작은 수준인데 혹은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옛날 과거 모델들은 약간 이 소음기 사이즈에 조금 후했거든요. 그래서 내부 구조 자체도 봤을 때 야, 이거는 튜닝형 소음기보다 순정 소음기가 더 잘 만들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은 내부 구조들이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기만 죽이면 튜닝형 소음기처럼 소리도 커지고 효율이 좋겠다 싶어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70파이가 유지됐으면 요즘은 여기가 63파이거나 혹은 60파이, 파이수가 많이 작아졌어요. 혹은 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작아서 뭐 54파이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져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잡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소음기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들어와서 이 방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다시 방이 있고, 뭐 얘가 퍼져 나와서 다시 일로 통해 가지고 돌아 나가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제 다 흡음된 거죠. 흡음재. 이렇게 해서 소리를 줄이던 타입이 아니라 배압을 최대한 덜 걸리게 해주는 형태로 하면서 유속만 올려서, 유속이 올라가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깊게 파고들면 복잡해져가지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게, 파이수가 너무 작다 하면은 체감하실 거예요. 터보차들 아무리 소리 키워도 고RPM 올라가면 소리 작아지죠. RPM 올라가면은 배출가스는 가스 많아지고 가스가 많아지는데, 관은 작으니까 유속은 증가하고 우리가 들어서 소리가 작고,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거를 이용한 게 순정 소음기들인 거예요. 이해가 쉽죠, 그러면? 자,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여기도 70이고 여기도 70이니까 실제로 아무리 여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순정 소음기를 쓰더라도. 근데 얘네는 여긴 70이고 여긴 작은 사이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유속이 올라가. 가스도 빠지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유속도 올라가니까 소리가 작아져. 그래서 소리가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 타공만 막으면은 이 빠져나가는 가스의 양만 잡아주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소리가 큰 것처럼 들립니다. 슈퍼차저, 터보차저 사용하는 엔진들은 결국에 고RPM이 되면은 소리가 작아져요. 결국에는 저RPM에서만 소리가 큰 거예요. 저RPM일 때는 순 배기량에서만 나오는 가스만 나오니까 소리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과적으로 유속이 겁나 증가하면서 소리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튜닝용어를 소음기로 바꾼다고 하면은 여기가 70파이면 여기도 70파짜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혹은 이거보다 한치 더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튜닝용 소음기들인 건데 핵심은 배따기는 요 작은 사이즈의 타공만 막는 거니까 소리가 일시적으로 큰 것처럼 들리거나 그 정차 중에 밟으면 큰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근데 주행을 하면 결국 소리가 작아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되게 가성비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가성비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 작업이 구조 변경 안 해도 되니까 뭐 혹은 배따기만 해도 소리 커진다는데요 하시는데 그럼 배따기 해가지고 우리가 큰 파이스에서 작은 파이스에 있는 걸 타공만 막아서 소리를 키워줬어. 근데 이게 결국 소리를 잡아먹어. 그럼 또 뭐 돼요? 그럼 중통도 하게 됐죠. 중통도 타공만 막아서 소리를 키우겠죠. BMW 4기통이나 6기통 엔진들이 이제 주로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양쪽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가변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가스가 일로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 퍼져나가는 건데 거의 이쪽으로는 직관이고 이쪽으로는 챔버방이 있고 여기 막히면서 타공이 퍼진 다음에 가스가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가변이 닫으면 돌아서 나가니까 소리가 작아지고 열리면 바로 직관인 형태인데 자 얘네들 같은 가변 타입들을 배따기 한다 하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은 요 챔버나 요걸 다 죽여요. 없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변을 닫아도 직관, 열어도 직관. 근데 요즘 BMW 순정들이 여기가 보통 80파이 혹은 89파이, 뭐 90파이 막 이런 사이즈들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 열어보면은 이쪽이 보통 60파 정도 되고 여기도 거의 70이나 혹은 76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정 소음기에서 가변으로 열더라도 소리를 어느 정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파이수가 크진 않습니다. 이거에서 분배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파이수가 나눠지면은 출력 저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구조로도 많이 하는데 자 이거를 다 직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얘를 닫으면 파이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죽어요. 이게 순정 배따기들이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얘를 강제로 뭐 중간에 배따기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듣기 싫은 소리 있죠. 파이프 터지는 소리, 막 깽가리 친다 그러잖아요. 찢어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파이수가 작은데 강제로 소리를 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들이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찢어진다거나 뭐 깽가리 친다거나 이런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사기통들은 더 심해요. 이게 정말 듣기 싫어지고 두 번째 문제 뭐냐면은 가변 밸브의 역할이 없어져 버려요. 얘가 여기를 다 배따기에서 없애버렸으니까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못 써요. 얘 죽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역할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는데 더 기능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문의 항목이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차들인데 배따기 하고 싶어요. 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배따기의 최악의 단점은 원복이 안 돼요. 원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절개해요. 이만큼만 절개한 다음에 여기를 막는단 말이에요. 판을 덧대가지고 얹어놓고 용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원복을 해야 된다면 여기도 따야 되고 이 파이프 용접한 거 다 갈가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구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깔끔한 원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렴하고 소리 커지는 것 같은데로 생각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다. 원복도 불가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더 일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난 그래도 굳이 배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나마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이거는 BMW랑 벤츠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레귤레이터 혹은 이제 중통이라고 부르죠. 중간 소음기인데 얘네는 보면은 구조가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자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가 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튜닝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부분을 절개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이즈로 혹은 이 안에 내부 구조가 타공이 적은 거라든지 타공이 없고 챔버만 있는 탑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순정에서 튜닝문 폴로를 바꿀 수 없는 경우 뭐 리스라든지 렌탈이라든지 혹은 그걸 손댈 수 없는 경우로 하면은 여기를 따가지고 얘를 막으면 돼요. 막으면 여긴 배따기 해놓으시면은 가스가 그대로 통과하니까 실제로 소리가 업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대부분의 중통이 뭐 여기도 76이면 여기도 76이에요. 대부분 다 76, 76 동일 사이즈니까 여기는 막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따기를 하고 싶으시면 엔드 소음기를 건들지 마시고 중간 소음기 정도 건드려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좋다기보다는 그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편법이에요. 편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뉴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다. 배따기는 그냥 서류상으로는 순정, 근데 실제로 열어보면은 직관. 배따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요즘에 검사소 가면은 요 배따기 알아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잡힙니다. 잡히면은 이거 뭐 불법 주행하셨네요, 뭐 벌금이 얼마고요, 뭐 어쩌고요, 이런 건 아니에요. 거기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검사가 불가능하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검사를 A라는 집에서 빠꾸를 맞으면 케바케인데 전사에 남거나 전사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전사에 남게 되면은 B 집을 가면 동일한 걸로 해결해오지 않는 이상은 검사를 안 해줍니다. 뭐 여기서 만약에 했는데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일단 수리를 해오세요 하고 전산 처리를 안 하면 뭐 다른 데 가셔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해가지고 야 이 부분 문제 있으니까 이거 수리를 해와 하고 불합격 처리를 한 다음에 전사에 등록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데 갔을 때 이 부분은 저 A 업체 갔을 때 요거 때문에 빠꾸 맞으셨는데 그거 해결해 오셨어요 하고서 이거를 1번으로 봐요. 그냥 찜찜하니까 검사를 안 시켜주죠. 그래서 또 빠꾸 맞고 되게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 하세요. 요거 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이거를 할 수 없는 차종들이 있는 거는 리스, 뭐 렌탈. 요 두 경우는 내가 구조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서류를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거기다가 직인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직인도장 찍고 이 회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예전에는 해줬었는데 사실 얘네들이 안 해주는 이유는 너 반납할 거잖아. 튜닝해놓고 막 다 해놨어. 근데 반납했어. 그거 수습은 누가 해요? 얘네가 하겠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자, 얘기하는 셋님 다시 돌아와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배따기가 무조건 좋은 거다, 가성비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계속 영상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풀겠다, 꼭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심오하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이게 유체역학에 관련된 거잖아요. 유체역학의 기본 내용인 건데 뭐 제가 유체역학을 막 전공으로 공부해가지고 엄청 파고든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유체역학을 전공하고 기계공학이나 이런 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또 쌉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계속 파고들면서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벙어리가 되죠. 그렇게까지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배기 관련된 엔진에 배기가 붙는 케이스에 적용되는 사례만 좀 요만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를 맞출 수 있는 기초 이론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만약에 제가 틀린 공부를 해왔으면 지금까지 나갔던 혹은 이제 차주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던 사운드들이 다 불합격 받았겠죠. 차주분들이 원치 않은 사운드들이 나온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만들어서 나갔던 차들이 다 100대 중에 90대는 다 만족을 하고 나가셨다는 거니까, 기계공학에 유치할 거기나 뭐 이전 관련 소재학이나 전공하시던 분들이 너 그거 하는 거 헛소리야 라고 하시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전 전공자분들한테 굉장히 이런 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손님으로 오시면은 제가 궁금한 거 많은데 사실 이거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책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포항에 계신 고객분 한 번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철 관련된 거 하시는데 제가 티타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거의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한 반은 해결됐어요. 거의 다 해결된 있는 사실상. 어쨌든 그렇게 제가 뭐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전공하셨는데 좀 가르침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뭐 댓글 남기시는 거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쌉소리면은 지워버릴 거예요, 그냥. 누가 들어도 쌉소리면 지울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울 수 있어요. 계속 얘기가 미뤄지는데 이 H파이프랑 X파이프랑 관련된 거 엄청 물어보시잖아요. 얘가 얘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풀려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하시려면은 이거를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야 돼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서 이거를 한번 풀 수 있는 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보 관련된 걸 안내해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라지 않겠어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문의를 많이 받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